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관망세가 짙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6,800선을 회복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하면서 양시장의 온도차가 또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내일 아침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과 또 미국 PC 물가 지표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 열려 있는데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고민 되시는 종목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오늘 과연 오늘 어떤 종목과 테마가 또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을 보냈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늘 좀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었던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양봉 전환,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목해 봐야 할 게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남아 있고요. 미국 PC 물가 지수까지 해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줄줄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부터 들려왔던 내용이 이슈가 되었는데 장 초반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으로 이어졌죠.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은 혼조세가 이어졌고요. 그 안에서 종목 순환매, 종목별 싸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러시아 국영 통신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도 계속 협정에 대한 얘기는 있었잖아요. 과연 그게 옳게 되는 건지 계속 저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파키스탄 재무장관 역시 이 엑스를 통해서 협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삼남이죠. 이 베런 트럼프 암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신빙성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되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로 인한 오늘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저가 항공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해운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진 거죠. 정유 관련주는 SK이노베이션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서 급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국채 금리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상승을 했죠.
오늘 장 초반 반도체가 그렇게 힘을 못 쓰다가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관련주도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금리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가 또 다른 우리나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한 건 뭐 기관의 수급도 있었겠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 1조 넘게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가 이어진 건 역시 자사주 소각에 따른 그 전에 매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일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한 소각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한 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7만 후반대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및 도나무 관련주가 오늘 일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이슈가 약세가 일부 이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클래리티법이라든가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연내 처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9월 달에 이런 변수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급등 그리고 지금 쉬어가는 이 시기에 종목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9월 달 즐거운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점을 형성을 했고 오늘 올라갔고요.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는 7,10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7,1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7,3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6,5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밀리더라도 6,450포인트를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 조금 또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850포인트예요. 이 85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89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보시다시피 785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경우는 다른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으로 인한 두산도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이슈가 있었던 건설도 역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 HMM이나 이런 종목들은 일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슈가 있었죠. 현대차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내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이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 하나둘씩 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다양한 인사이트 가득한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이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흔드는 이슈들도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로는 원자력 발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설의 원전주 일제히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원전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원전에 대한 얘기가 3일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네. 뭐 오늘까지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들어서 매주 한 종목씩 언급을 해드렸던 게 원전주예요. 뭐 미국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파워를 통한 국내 원전 SMR 모멘텀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8월 한 달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이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뭐 산업부에서는 아직은 뭐 확실한 얘기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전력계 그다음에 산업부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국내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이슈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캐나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변수가 많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슈 때문에 미국 쪽에서 엑스에너지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오클로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한 국내에서도 역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8월 7일 날 태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가스터빈, 그래서 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해외 쪽에서도 역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은 게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이렇게 냈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적인 접근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4만 원 이상은 뛰어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만큼 두 가지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SMR 특별법이 9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8월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 9월에도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에 따라 변동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매집을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85,000원 부근은 이전의 저항이었습니다.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만큼 두산에너빌리티 지속적인 매집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1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건 현대건설이죠. 테라파워의 원전 8기 설계 시공 우선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다른 모멘텀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택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로 비주택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결국은 수주 잔고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100조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은 국내에서 건설주는 짓기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저항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현대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원전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전망에 더해서 전문가님께서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재건주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미 이란 휴전 보도에 이 재건주가 일제히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더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재건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은 네. 되게 애매하다라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러시아 국영통신사에서 미국 이란 합의 보도가 얘기가 나왔고 며칠 후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미국과 이란은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잡음이 들리고 있는 거죠. 물론 파키스탄 내무장관 역시 이 SNS X를 통해서 회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지금 올해 20살 된 친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삼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갔을 때도 뭐 전용기를 안 타고 군용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살에 대한 위협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란 쪽에서 그런 내용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내용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에 대한 모멘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보다는 사실은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선점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진건설 로봇의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6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건 36,000원 정도까지 내일 일부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손절가 한 4% 잡고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뭐 대우건설의 경우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을 확인을 해볼 때는 실적 배제하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 4분기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매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 트레이딩 매매가 옳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를 확인해 보게 되면 GS 그룹에서 지금 풍력이나 아니면 뭐 태양광 이런 쪽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게 GS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GS 건설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44,000원대까지 지금 가격에서 한 30% 이상은 20% 가까이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일 일부 37,000원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트레이딩 매매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결국은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런 만큼 이런 내용이 나는 타이밍을 못 잡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렇게 또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또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만 대면 상승, 손세상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또 준비가 되어 있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갖고 계시는 고민되시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한 줄 보내주시면은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또 끝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바로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죠. 내 마음 읽어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페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55,8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300원 종가 형성해줬네요.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카카오페이에 대한 전략 한번 또 도와주시죠.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카카오페이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카카오 쪽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혹은 투자자들이 이 카카오 그룹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갔어야 돼요. 왜 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거냐면 2025년에 단기순이익이 452억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344억으로 늘어났고요. 다만 분기로 확인해 보게 되면 3분기, 4분기가 떨어져요. 원래 2분기가 올라갔어야 될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기는 오겠지만 그거는 순전히 실적보다는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일 정도 한 번 더 뛰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4만 지금 6,500원, 이 46,500원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하고 이탈하려다가 떨어지는 이 타이밍인 거잖아요.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58,000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조금은 반복이 돼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버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매매에 조금 자신 있으시면 매매도 따라가셔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종목 가상화폐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일단 먼저 홀딩 관점 제시를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4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11만 2,700원, 3%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좀 해줬네요. 전문가님, 장기 보유 중입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좀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전략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매도해야 하나요? 정말 힘드시다고 합니다. 전략 좀 도와주시죠. 일단은 거의 2달째 들고 계시네요. 네. 아시다시피 15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가 거의 6월 말이었어요. 제일 꼭지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마 조금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하는 방향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올라가다가 약세가 이어졌죠.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박스권의 경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12만 원이 혹시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뛰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4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심택의 경우는 몇 개월째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냐면 거의 9만 원부터 14만 원대까지의 변동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저의 경우는 한 30% 정도 줄여놨다가 10만 원 정도에서 일부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요. 9만 원대에 일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4만 원대까지 그 다음에 올라올 경우는 아마 수익으로 혹은 본전 부근이라도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1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14만 원 부근에서 지분 한 30%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이제 뭐 당연히 15만 원 이상 뛰어 올라가게 되면 뭐 일부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9만 원과 10만 원의 분할로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길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종목 14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22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이 좀 높네요. 47%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21만 9,500원에 소폭 상승한 채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좀 수익권이기는 합니다. 저희 어떻게 전략 제시 주실까요? 일단은 비중이 조금 있죠. 네, 좀 높죠. 근데 실적이라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도 사상 최대의 실적,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 다만 이제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장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까지 봐야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 상당히 잘 나왔고요. 3, 4분기도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2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건 조금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은 충분히 나겠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 건 결국은 이 테슬라가 반도체를 하잖아요. 그 반도체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5만 원 부근이 되게 되면 저는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만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33만 원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제가 올라간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19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15만 원 부분까지는 혹은 16만 원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19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 축소하셨다가 뭐 16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있는 데는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게 조금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매하는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종목 25만 원 부근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5만 원 부근 도델시의 비중 축소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저희 다음 종목 상담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HMM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23,100원이고요. 비중은 70%입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21,350원, 5% 넘게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HMM 종목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 유가에 대한 얘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HMM이 오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HMM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원래 HMM의 단점은 조금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고 27년이죠. 2027년을 봐도 실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2028년이 돼도 실적이 떨어집니다. 2024년을 정점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올라오면 정리하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분기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3분기에 기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4,100억에서 6,700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이 추세에 부딪히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란과 미국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적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이슈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일부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23,000원 부근이 이전에 저항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3,000원과 24,500원을 단기적인 1차, 2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서 내일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28,000원이에요. 28,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변화가 굉장히 또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때도 일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매매를 조금 하시면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리가 맞아요. 실적 내년에도 안 좋고요. 4분기 안 좋습니다. 내후년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 만큼 실적이 조금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MM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8,000원 이탈 시 손절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 갤러리아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 3,300원이고요. 비중은 35%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3%좀 상승세 보여주면서 2,030원으로 종가 형성해줬네요. 전문가님과 전략도 챙겨볼게요. 전문가님. 네. 한화 갤러리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초만 하더라도 이 백화점 관련된 상승세 종목들이 좋았죠.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데 결국은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3,300원대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현재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게 2,200원이에요. 그래서 2,200원을 돌파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2,2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닐 수 있습니다. 2,35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보시다시피 2,200원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항이 존재를 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은 시간이 굉장히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즉 어제였죠. 어제의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1,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1,900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2,200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350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75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300원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종목 있죠. 로봇이나 통신 이런 쪽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렇게 좀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하나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손대상 전문가님과 매 시간 종목 상담 코너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저희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갖고 계시는 고민되시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한 줄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 끝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흔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요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트레이딩 좀 잘 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살짝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좀 짚어주셨던 저희 종목들 리뷰 함께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어질 대응책도 함께 도와주시죠. 네. 7월 말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건 역시 단기 매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단타 대회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7월 달에 22종목 매매를 했죠. 그 안에서 2종목을 제외한 20종목이 수익이 났고 8월 달에 지금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차익 실현한 종목이 어제 기준으로 23종목 정도 됐어요. 다행인 건 전체에 아직은 좋은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한화, 비전, 태웅, 태웅은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다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네오셈도 단타로 마무리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한번 급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걸 모두 8월 14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8일 날 얘기를 해보게 되면 또 세 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동진세미캠, LGCNS, HPSP. 요즘에 또 HPSP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8월 19일 날도 역시 매매를 열심히 했는데 뭐 통신 관련된 종목들, 통신 장비들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IT센 글로벌 11%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도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8월 24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HPSP를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100개, 200개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몇 종목만 가지고 흐름만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아마 그 종목들은 매매를 하는데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오늘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매매를 한 게 HPSP예요. 그래서 9시 51분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4만 원 부근까지는 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 범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4만 8천 원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4만 8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7% 정도 수익을 거두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QRT입니다. 뭐 12,130원에서 12,300원 사이에 범위를 크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12,15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은 한 6%에서 7%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내일 변수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 엊그제죠. 엊그제 HK 이노엔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항 돌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항이 돌파 시도는 하고 있다. 이 돌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하셔갖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도 얘기를 해드렸죠. 저항 부근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엔비디아에 따른 이슈가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변수도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함께했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오늘의 마지막 시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또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단타로 보게 되면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다만 그거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잡느냐가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종목이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ISC를 언급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또 YC라는 종목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그 다음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HBM이 상당히 많이 팔리게 되면서 반도체가 호황을 거두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 HBF라든가 CPU, 소캠2 이런 쪽으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혹은 지금 광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이 광통신 관련된 이슈가 CP5고요. 그다음에 소캠에 대한 내용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당연히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부터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에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3,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 주가 이만큼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3,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전에 저항 부근인 이 가격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변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굉장히 조금 크게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가 잘못돼 있네요. 손절가가 잘못돼 있고 일단은 매수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얼마를 보시냐면 15만 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15만 원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 초청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우버라든가 테슬라, 그다음에 알파벳의 이런 로봇 택시들이 지금 요금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나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 자율주행이 100배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동안 200대만 한 지역, 광주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가요. 지금 3,000대까지 자율주행차가 늘어납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광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도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 4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만큼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4천억인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가치주로서의 역할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동차주가 그동안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이 폼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1,500억짜리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단 며칠 만에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매집이 거의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승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로 보게 되면 적어도 2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ISC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에 더해서 생생한 타점까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